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책걸상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잃은 건 아니랍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독특하네요. 네, 제목이 길고. 독특하죠. 근데 제목만 듣고서 그 애청자분들이 책 내용을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것만 듣고는. 네,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잃은 건 아니랍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 부제가 있어요. 살면서 늙는 곳, 요리아이 노인홈 이야기.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좀 눈치빠른 애청자분들은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약간 조금 어려운 게 노인홈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용어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 책 자체가 좀 약간 파격적인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치매 노인에 대한 책입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또 보살피는 사람들 얘기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치매 노인을 보살피는 전혀 색다른 혹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책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책은 일본 책이고요. 함께 이야기하실 손님으로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광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김광준 교수는 나는 의사다에서 준이라는 네.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고, 그 다음에 책걸상에도 아주 오래전에 그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네. 숨결이 바람될 때 그때 출연했었던 뭐 저희 애청자분들은 다 잘 아는 분. 네. 근데 이제 YG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YG가 요새 나노 의사다에 잘 못 나와. 못 나오고 있고 또 쭈니도 나는 사다에 네, 요즘 요즘 잘 자주 못 못 나오고 있어서 네. 반갑다 친구야. 그러게. 저는 이미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 책은 일단 아까 YG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노코 히로우미라고 하는 일본의 편집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편집자는 요레요레라고 하는 왜 웃어? 왜? 아니 웃음부터 갑자기 빡 네, 나오는데 저도. 요래요래가 무슨 뜻입니까? 네. 근데 비틀비틀이라고 하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요레요레. 그 요래요래가 잡지 이름이죠. 네, 잡지 네. 이름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요리아이 노인홈에서 발행하는 잡지. 네. 그 잡지의 이름이 요래요래 요래요래. 비틀비틀. 비틀비틀. 근데 그 잡지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이 책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거. 네. 이 가노코 히로우미라는 분은 이 요레요레라는 잡지를 진짜 모든 걸 다 하는, 본인이 취재도 하고 본인이 글도 쓰고 본인이 편집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인쇄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인쇄소에 넘기는 것까지 하는 모든 것을 다 하는 1인 잡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열정이 진짜. 네, 근데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 네. 잡지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이 가노코 히로우미라는 분의 존재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잡지를 펴내는 요리아이라는 곳의 존재도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돼서 이 책도 나오게 됐고 또 그 책도 이제 일본에서는 꽤 화제가 된 책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 2월 말에 첫 1쇄가 나왔는데요. 뭐 그렇게 뭐 크게 화제가 된 것 같진 않지만 네. 굉장히 많은 미디어에 소개가 됐고 판매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읽어보니까 뭐 나름 재미있었어요. 네. 네, 일본에서 왜 재밌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변태적이에요. 뭐가 변태적이에요? 어제 일본 사람들의 그 정서가 딱 묻어나서 한국에서는 생각. 지금 일본 사람들이 변태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러니까 변태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변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친구를 구하자면 으바 튜니를 구하자면 저는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만약에 JYP가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펴냈다면은 절대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아저씨들 보고 막 엉덩이 까고 있으라고 그러고 팬티를 깔아 이거 이상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저리. 그러니까 이 가노코 히로우미라는 이 저자의 정서가 약간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그 일본의 어린이 만화 중에 짱구. 네네. 짱구는 네. 못 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짱구는 못 말려가
잘하지 않고 그냥 그 정신 연령 그대로 그냥 40대 50대가 되면은 딱 그냥 가놓고 히로우미 같은 저자가 되었을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근데 책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 있어요. 이 저자는 65년생이니까 네. 나이가 꽤 있는데 네. 정말 철없는 어른 이런 네,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책 네. 곳곳에서 묻어나죠. 자, 아까 책의 내용을 너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은 다쿠로쇼 요리아이. 요건 이제 우리 한글로는 택로소. 네. 택로소. 네. 그러니까는 집처럼 편안한 노인 요양 시설이란 뜻이고 네네. 요리아이는 그냥 모임 집회 모임 집회. 이런 뜻이랍니다. 음. 그래서 이 요리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모임의 역사에 관한 책인데요. 그렇죠. 처음 생긴 건 91년도에 후쿠오카 주변의 어디 소도시에서 생겼고 첫 번째 시작은 데이케어 센터였죠.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좀 돌보아 드리는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급기야는 한 20년 후에는 이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20몇 명이 같이 거주하는 그룹홈 형태로 특별 노인 요양 시설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설명드려도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네요. 네. 그 YG가 다시 한번 해봐봐. 그 처음에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의 이제 시작이 그 오바라고 하는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오바라고 하는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 할머니가 남편과 사별한 다음에 이제 홀로 남은 할머니인데 치매가 오신 거죠. 근데 이분은 그 치매 노인을 위한 시설에 절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객사하겠다. 차라리 그런 시설에 들어갈 바에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존재를 아는 뭐 마을 주민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관청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랬더니 관청에서 저 할머니를 그냥 저대로 놔두면은 진짜 객사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던 상황에서 이 시모무라라고 하는 이제 근무하고 있던 노인 요양 시설을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이제 젊은 여성 요양 보호사가 내가 저 할머니를 한번 담당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바라는 할머니를 근처의 사찰의 그 데이케어 서비스에서 이제 케어를 이제 해주기 시작한 데서부터 역사가 이제 시작된 요리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모무라라는 아줌마는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공간이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절에 방을 하나 내주면 내가 와서 저 할머니를 좀 낮에 돌보는 일을 하겠다. 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간을 확보를 그리고 한 이제 거죠 처음에는. 그 절은 이제 전혀 생소한 절이라기보다는 그 오바라는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그냥 수시로 드나들던 절, 그 동네 절. 동네 그냥. 절.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이 사실 낯선 곳에 이제 있으면은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오바라는 할머니 자체도 이제 시설에는 절대 들어가기를 거부했지만은 우리 맨날 할머니 우리 저기 전에가 항상 가던 그 절에 가서 놀까요? 오늘 그러면은 이제 그래 그 절 정도는 내가 가줄 수 있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케어를 받기 시작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이제 쭉 가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조금 가다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예, 거기다가 그 또 그 오바라는 할머니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 집에 있는 저 노인도 데리고 그러면 가라. 데리고 가라. 좀 봐주면 안 되겠냐. 그 데리고 가라라기보다 우리가 모셔다 드릴 테니 좀 봐주세요 이런 건데 데리고 가라 이러니까 되게 좀 응? 근데 뭐 그분들의 심정은 데리고 가라. 이거 근데 웃으면서 그래서 얘기했지. 웃으면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몇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제가 어르신 얘기를 하거나 치매 얘기를 음. 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거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 농담하는 네. 책이에요. 근데 네. 제가 자꾸 걱정되는 게 이게 사실은 그 가족분들이나 그 보호자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심정을 알아서 저희가 혹시라도 막 이렇게 웃거나 이럴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거나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책을 소개하는 거니까 네. 양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그 절에 그 공간이 모자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딴 장소를 알아보려고 이제 찾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생긴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절에서는 일단은 데이케어 서비스를 한 건데 그러니까 낮에 이제 하고 이제 가족이 이제 퇴근하고 그래서 저녁에는 다시 가족이 와서 찾아가는 뭐 어린이집 같은 비슷한 거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네네. 그런 걸 서비스를 한 건데 근데
밤에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제 노인 그 중증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분들은 이제 24시간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네. 거기에다가 또 가족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너무 믿을 만한 시설이니까 막 저녁까지도 케어를 해주기를 원하시는 원하죠. 분들이 생기는 거죠. 아, 저희가 좀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까 저녁까지 해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막 수시로 야근을 하고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모무라 처음에 이제 그 오바라는 할머니를 이제 케어를 하면서 데리고 이걸 시작한 그 시모무라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문적인 노인 요양 시설을 만들되 그 대신에 사찰에서 우리가 데이케어 서비스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 보자. 라면서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거죠. 민간에서 시작. 네, 민간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시설을 지어야 되니까 네. 돈이 없죠. 네. 이 책에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돈을 모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낡은 좀 집 뭐 마당 좀 있는 대지가 좀 있는 낡은 집 하나를 후보로 이제 딱 찾아가지고 그거를 사기 위해서 뭐 1억 2천만 엔인가를 12억 정도, 총 12억 우리 돈으로 정도. 이제 12억 정도의 땅값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 짓는 값이 필요하고 건물 짓는데도 한 또 10억 원 정도가 네. 필요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2-30억짜리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연히 이분들이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뭐 한 10억 정도 나중에 음. 이제 액수 좀 달라집니다만 하여튼 뭐 7, 8억에서 10억 정도를 받기 위해서 그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서류 준비하는 과정도 나와 네.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돈 한 푼도 없는데 가서 정부에 달라고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뭔가 이 기본 종잣돈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그리고 은행 빚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기본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책 그 방금 제이가 이제 돈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이 책을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도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을 잘 모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모으는 이야기.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아주 그다음에 특이한 방법과 네. 아주 네. 특이한 방법으로 뭐 사실 방법 자체가 특이하진 특이한- 않아요. 예, 네. 뭐 바자회도 네. 하고 물건도 팔고 강매도 하고 근데 여기 세 사람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은 방식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좀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굉장히 달라 보이죠. 그리고 네. 여기는 이게 이제 2011년, 10년, 뭐 12년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했는데 우리 같으면 일단 우리 뭐 무슨 펀딩, 응?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뭐 응? 네이버에 올려가지고 모금하고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또 안 나와요. 네, 뭐 스토리 펀딩을 네. 한다거나 오로지 지역 사회에서 발로 뛰면서 네,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물건 팔고 행사하고 하면서 모으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가장 이제 유력하게 돈을 모으는 방식이 잼을 만들어서 파는 거. 잼.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원가를 최대한 낮춰야 되니까 그 질 좋은 저기를 생산을 하지만은 이제 그 떨이로 팔 때쯤 네.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떨이로 떼오는 거죠.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잼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LED 아이들이 이제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반짝반짝이는 장난감 있잖아요. 불빛 나는 장난감. 불빛 나는 장난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또 싸게 또 이렇게 빼와가지고 또 동네 아이들한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또 네. 회유해서 판매를 네. 하고 근데 그다음-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정서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 막 이상한 짓거리 한다고 애들 눈먼 돈 막 코 올리게 애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용인된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그런 이 책만 읽으면 일본은 아직까지는 지역 사회, 네. 커뮤니티라는 게 확실히 살아서 아니, 작동하고 있구나. 실제로 그럼요. 작동하는 나라인 것 네. 같아요. 우리는 네. 솔직히 지역 사회가 거의 지금 붕괴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워낙 이제 특이한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설득해 나가고 그 규정에 또 맞는 거는 또 맞도록 좀 네. 변화시켜 가고 이러면서 뭐 하여튼 이 요리아이라고 하는 특이한 노인 요양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에피소드들. 각종 에피소드들의 모음 요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요리의 아이라는 시설이 결국에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쵸. 그 만들어진 게 사실은 얼마 안 돼요.
2014년, 15년 네. 이때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91년부터 이제 그 오바라는 할머니부터 어쨌든 간에 시작이 되지만은 그게 이제 시설로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거의 몇 년입니까? 25년 25년 만에. 네. 그러니까 정말 그 25년 만에 25년간의 여정이 한 300쪽 정도 되는 분량으로 300쪽짜리 책 치고는 참 금방 읽히는 네. 네, 책이죠. 네, 네. 술술술술. 술술술. 네. 그러니까 이 아까 잠깐 요래요래라는 그 잡지 이게 이 책의 저자는 사실 초창기부터 이 요리아이에 뭐 관여했던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니고 뭐 의료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뒤늦게 맞아요. 뭐 요리아이와 관련된 무슨 책자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살짝 관여를 하다가 또 안 하게 되죠. 프로젝트는 결국 무산이 됐는데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신기한 사람들일세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까 그 오바라는 할머니를 돌보았던 요양보호사인 시모무라 에미코가 이제 그 요리아이라는 시설에 이제 약간 대목격이라면 이제 그분과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맞춰가지고 또 이제 하는 이제 무라세 다카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이제 요리아이의 이제 약간 대복격인 분이죠. 그분이 사실 이제 막 강연도 다니고 왜 요리아이 같은 시설이 필요한지, 왜 지금 일본이라는 사회가 치매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는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져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 이제 가노코 히로오미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죠. 이 그 무라세 다카오라는 분의 강연을 들은 이제 어떤 출판사의 이제 편집자가 외주를 맡기겠다고. 한번 저기 이 무라세 다카오 선생님의 글들이라던가 강연 같은 걸 다 모아서 책으로 한번 편집해 보실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사실은 그 전에는 뭐 전자기타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냥 뭐 그래 무라세 다카오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지 만나자. 뭐 이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정작 이제 깨져버렸는데 네. 자기는 뭐 돈도 못 받고 그냥 깨졌는데 이 무라세 다카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좀 놀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그 시모무라라고 하는 아줌마도 알게 됐고 셋이서 이제 너무 쿵짝이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놀다가 이제 뭐 밖에서 뭐 술을 마시거나 카페가 아니라 이 그 두 분의 공간이 그 요리아이라고 하는 그 사찰 그 공간이니까 막 사랑방처럼 거기를 막 드나들고 막 가끔씩 잠도 자고. 백수였던 거야 이 아저씨는 근데 저자는 너무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마리조와 프리랜서고 네. 사실상 백수였는데 어떤 그런 경제적인 동기 유발 요인 없이 순수하게 정말 흥미와 이런 재밌는 뭐 보람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저씨 원래 쓰려고 했던 강연은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버리고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새로 책으로 쓴 거죠. 치사하게. 원래 하려던 부탁받은 건 안 하고. 아니 근데 사실 시차가 엄청 차이가 나죠. 뭐 몇 년밖에 안 나잖아요. 2011년에 처음 합류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시모무라랑 무라세라는 분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요리아이라는 공간에 딱 맞춤한 요레요레라고 하는 잡지를 그냥 하나 기가 만들어 막힌 달라. 근데 그 잡지 내용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아 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쓰는 겁니다. 막 무슨 그러니까 그 치매 노인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그걸 재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전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담는 잡지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요레요레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가 정말 인기를 끌면서 네. 이제 그런 잡지가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주 일본에서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진짜. 그 요레요레라는 잡지에 뭐 어떤 기사들이 실리냐면은 뭐 제목만 보면 이런 제목들이 실립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읽어보고 싶다. 뭐 대변의 수평선. 대변의 수평선. 똥의 뭐, 수평선이라는 그렇죠. 똥의 네. 수평선이라는 뜻이죠. 뭔가 또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똥의 수평선. 뭐 다니카하시 치매입니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제목들이 이제 표지에 박힌 잡지가 이제 사정 끝에 이제 그 지역 사회에 꽤 큐레이션을 잘하는 서점에 이제 잡지 매대에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순식간에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다 사버리는 바람에 어떤 달은 베스트셀러 네. 1위, 2위, 3위가 다 그 요레요레라는 잡지인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 동네 서점에서 자체 집계한 네, 자체 바로. 집계. 근데 일본이니까 저런 그게 일본식 정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동네 서점도 아직 살아 있구나. 있고.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중앙까지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그 도쿄 중앙에 있는 어떤 매체에서 이제 또 서평을 잘 실어줘가지고는 전국에서 막 야 그런 잡지면 나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편 주문이 쇄도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도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한 20분 넘게 막 이 책에 대해서 막 중구난방 떠들었는데 책이 워낙에 좀 정신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정신없이 그냥 책 제목도 그래요. 정신은 네. 좀 없습니다만.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냥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은 그냥 가볍게 들으시고 그냥 유쾌하게 읽으신 다음에 이제 뭔가 확 남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책걸상에서 다뤄보고자 했던 것은 이 책에서 이제 그 만든 시설, 그 요리아이라는 시설 그리고 요리아이라는 시설을 만들게 되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렇죠. 가져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시설이 많이 생겨야 되고 네, 이런 시설에서 활동하면서 뭔가 자원봉사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설이 민간에서 운영될 때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똑같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뭐 이런 뜻에서 지금 한 예, 거죠.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대선 때 공약으로도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비를 올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치매 진료비의 90%를 국가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뭐 추경 예산에도 이제 그 예산 관련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과연 뭐 그렇게 그 치매 노인들에 대한 그런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게 뭐 국가 재정적으로 과연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치매 진료비 90%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근데 치매 진료비만 국가에서 지원하면은 단가?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그리고 또 개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이제 치매 노인을 돌보는데 비용을 쓰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방식은 과연 옳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 좋은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그런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 보호 시설에서 치매 노인들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 식의 방식이 그 치매 노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방식인지, 또 그분들을 또 그 시설이나 병원에 맡긴 가족들이 과연 좀 뭔가 우리 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시설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시겠구나 라면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이 책은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치매 국가 책임제라기보다는 치매 사회 책임제가 맞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라는 그냥 막연한 실체, 난 가만히 있고 우리 그냥 사회 구성원들 뭐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나 옆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가가 알아서 다 해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 그냥 우리 공동체 내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같이 해결해 보자라는 게 진정한 의미의 국가 책임제 내지는 사회 책임제인데, 지금 사실 제가 녹음하러 들어오는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해 봤는데 복지부에서 국가 치매 책임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뭐 원래 6월 말까지 만들겠다라는 게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왜 늦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치료비를 뭐 90% 지원해 준다 그러면 뭐 간단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하거나 뭐 특별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시설에 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수많은 수없이 넓은 스펙트럼의 치매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어떻게 단계마다 개입해서 국가가 좀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플랜을 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이런 건 아니랍니다라는 책은 이제 일본의 사례인데, 뭐 일본이 되게 또 우리나라보다 나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나은 상황이 아니냐면 나은 상황이 아니니까 이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그럼요. 예, 일본에서도 막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겠죠. 이 책의 저자의 문제 의식도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나라보다는 여건이 좀 낫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매 노인을 시설에 가두어서 눈에 안 띄는 존재로 만드는 방식으로 치매 노인들을 관리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나 아니면 이 책의 주인공들은 그런 치매 노인을 관리하는 방식, 치매를 관리하는 방식의 반기를 들고서 이렇게 전혀 다른 식으로도 그 어르신들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바람, 소망 때문에 이제 이런 실천들을 했던 거고 이제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너무 정신없게 방송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첫 시간이 끝난 거예요? 나는 말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일단 저 준이가 이제 어르신들을 많이 보는 노년내과 의사로서 노년내과 의사로서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그러고 보니 우리 불러놓고 말도 안 시켰어요. 왜 나왔어? 끼어들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셔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그 일본이라는 사회가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낀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부 그 관계자, 우리나라 치면 공무원이겠죠. 이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당연히 일본에도 없었을 텐데 그 일본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규격에 맞지 않고 법제도에 안 돼 있는 거를 막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무원하고 협상을 하고 막 그 공무원이 또 처음엔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이제 국가 주도로 대부분은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밖에는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치매 환자에 대한 관리 센터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민간이 요양병원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의 시스템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한테 이거를 가져가면 그분들이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해줬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되게 일어나기 어려운 사실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그게 흥미로웠고요. 두 번째는 서로 치료해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질환이 있다고 해서 환자로서 치부되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에서 느끼는 동질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위안이 되게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일 정도로 어떻게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뭐 병원에서 의료 관련된 일을 계속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는 꼭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싶은 네 버킷리스트에 올린 일입니다. 준이가 이런 시설 만들면 진짜 잘할 것 같긴 합니다. 잘할 것 같아 진짜. 그때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약간 쭈니가 그 제가 사진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요리아의 대부, 약간 무라세 다카오. 그냥 그런 이미지가 이미지예요? 약간 겹쳐. 감정이입이 네, 심하게 됩니다 진짜. 그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조금 더 우리 좀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들어서는 책을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네. 일본의 어떤 치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은 좀 없습니다만 품위까지 이런 건 아니랍니다는 그 치매 노인과 전혀 관계없는 혹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나도 안 해보신 분들도 그냥 되게 유쾌한 그런 무슨 약간 되게 따뜻한 스토리로 충분히 읽으셔도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2부에서는 그 수요일 날에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이제 이런 시설이 자리를 잡게 된 일본의 배경, 그리고 또 이 요리아이라는 시설 이후로 일본에서 어떤 변화들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네,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